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오늘 일요일 잘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별주부전 다들 아시죠? 별주부전은 원래는 자라와 원숭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생경 이제 고서거든요. 그걸 보면,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번 다른 책에도 보면 이를 확인한 바 둘의 관계는 서로 속고 속임을 당하는 불편한 관계로 묘사됩니다. 자라, 축은 축, 소와 관련된 축의 글씨로 소띠와 원숭이띠의 관계가 좋은 인연을 맺기는 어렵습니다. 자라는 개, 거의 개와 마찬가지로 60갑자의 천간에서 기토의 글자에 배당이 되고 기토일에 태어난 팔자가 원숭이 신을 봐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를 욕패, 목욕할 욕, 패할 패, 깨뜨릴 패, 욕패라 해서 타고난 허영기가 패망이 조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호랑이 글자인 이 인을 봐도 인을 봐도 극히 불리한데 인은 기토에서 사지가 됩니다. 사지. 그래서 길 출생자가 인목과 신금을 보면 교통사고, 건강의 이상, 관제 등의 화를 당하게 되니 월광사에서는 글자의 조합을 배열하여 누구라도 한 발 참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 또 누구라도 불리함을 피해갈 수 있도록 발언 올립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야, 오늘 뭐 새로운 거 하나 알았네요. 별주부전 하면 저는 예. 그 자라와 자라와 토끼. 나는 토끼 얘기로 알았는데 네. 갑자기 원숭이가 나오니까 제가 약간 좀 찔리네. 근데 저만 찔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만 원숭이 띠인 줄 알았는데 예.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원숭이 띠네. 난 또 이재용 회장 저하고 또 같이 또 갑상인 줄 몰랐네. 같이 다음에 훗날 또 경로당에서 같이 고스톱 100점백 고스톱을 치는 날이 오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네. 자, 뭐 어찌 됐든 네. 야, 근데 그건 좀 새로운 발견인데요. 네. 토끼와 자라를 알고 있는데 토끼와 원숭이라고 얘기를 개, 하니까. 예, 축, 개, 자라 뭐 개 이런 거와 원숭이. 아. 예. 자, 그러면 자라는 우리 그 저기 뭐 띠로 하면 뭐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축, 소띠, 소로 가야 되나요? 예. 소띠? 그럼 소, 축날 뭐 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소띠하고 원숭이띠는 안 좋네요. 아, 예. 왜냐면 이 축이라는 글자가 별주부전으로 예. 얘기했을 때는 소띠하고 원숭이띠는 속고 속이는 관계니까. 네. 예, 이게 비견이라는 비겁이라는 동급이다. 그러니까 원숭이.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니까 둘 다 예. 사기꾼이지 뭐. 자, 혹시 저 법진 무슨 띠? 혹시 소띠 아니세요? 아, 저는 해수관음. 바다해. 해. 아, 또 해수관음 하니까 그러니까 예. 돼지띠. 돼지띠. 일단 네. 소띠는 피했고. 예. 그럼 우리 저기 네. 우리 월광사 우리 신도에 우리 홍 회장님은 혹시 또 무슨 소띠 예. 아니십니까? 예, 돼지띠. 돼지띠. 예. 다 피했네요. 네네. 저하고는 속고 속이는 관계는 아니네요. 아, 보니까. 그렇네요. 예, 아니 난또 깜짝 그래서 제가 네. 확인해 본 겁니다. 아, 그리고 축 글자가 없습니다. 예. 회장님이나 저한테. 네. 자, 그러면 혹시 그 박지만 회장은 소띠 아닌가요? 박지만 회장님? 어디 보자. 박지만. 어우, 무술. 개띠네요. 늑대 포효한다. 개띠. 네. 그럼 박지만 회장하고 저하고도 뭐 속고 속이는 관계는 아니네요. 네. 다행입니다. 하기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저 네. 개띠하고 원숭이띠는 어때요? 아, 개띠하고 원숭이띠는요. 처음에는 좋으나 상황 전개에 있어서 물고 물리는 극심한 환경에 처할 때는 물고 무는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돼요. 개띠하고 원숭이. 예. 처음엔 좋아하다가 합이라. 나중에는 개띠, 원숭이. 그러면 여기에 신중에 경금이 있고
술토의 신금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두고 꼭지점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꼭지점을 1등이나 왕의 자리를 놓고 하면 딱 인식이 되잖아요. 1등이나 왕의 자리를 놓을 때는 요거 하나 갖고는 서로 다툼이 이어진다. 예. 그 박지만 회장과 이재용 회장은 기업가니까 이 두 분이 요거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네요. 이재용 회장이 원숭이 띠고 박지만 회장이 개띠니까. 네. 예. 자, 좋습니다. 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먼 미래 10 예. 이게 10이거든요. 10 예. 10년 후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 부디 오래오래 그 사십시오. 10년 후에 두 분 다 이제 그 지금 오늘의 주인공 이 자제분의 얘기를 할 텐데 이 자제분들이 10년 후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 건장한 청년들이 돼가지고 사회생활 한참 할 텐데 그때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지금 경술일에 5시거든요. 예. 그러면 경금에서 임수를 보면은 뭐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득수이청이라 해서 서로가 물을 만납니다. 야, 이거 용들의 전쟁이 되겠네. 자, 오늘은 용 그러니까 이재용 아닙니까? 아, 용 들어가 용이시네. 있네요. 용 예. 들어가 계시네. 예. 예. 자, 오늘은 그 대한민국 예. 최고의 명문 가문인 이 재벌가 삼성가와 네. 또 이 정치가 박정희 대통령 가문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법주님께 의뢰할 저희들의 문제를 그럴까요? 문제는 네. 질문 내용은 이 삼성가의 이재용 회장의 사주와 이 박지만 회장의 사주를 순서대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순서는 요리다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재용 회장과 박지만 회장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사주로 봐주시고 그 다음은 이 아들들 이지호 소희와 박세현 일병이네요. 저기 이등병이네요. 작대기 하나니까 이등병. 소희 이등병 약간 계급에서 밀렸네요. 일단은 계급에서도 약간 밀렸고 일단은 이 재물로도 약간 밀리네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가문이. 자, 삼성 가문에 비해서. 자, 좋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주, 그다음 박지만 회장의 사주, 이지호 소희의 사주, 그다음 박세현 이병의 사주.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이재용과 이지호 네. 부자지간이죠. 네. 박지만, 박세현 부자지간이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 정리해서 네.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있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사주부터 가볼까요? 이 정말 이 우리나라의 60갑자 갑자월주 병인 정묘에서 1이 있잖아요. 1 갑자. 갑자의 일주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갑자 일주 참 수려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에서 임수의 임수를 보면은 소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소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양광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초목에 태양이 비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정적으로 좀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하는 거는 그 여자가 잘못된 겁니다. 여자가 능력 있는데 너는 남편이 나만 바라봐야 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왜?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많은 무리를 거느려야 되듯이 그런 사주들은요 뭔가 군계일학으로 뛰어나면은요 이 회장 사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합리적인 선에서 그 배우자의 관계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아이고. 네. 야, 이게 희한해. 이 배우자의 관계는 이렇게
관계가 있네요. 예. 이게 무시하고 파하는 예. 이현수가 있네요. 이현수가. 예. 그럼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박지만 회장님도 거의 갑부의 준재벌 회장인데 왜 한 여자와 삽니까? 그런 걸 다 뛰어넘은 공자님 말씀에 40의 부록을 뛰어넘고 50쯤 될 때, 지천명에 될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면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까? 인생의 생사고락에 박지만 회장님은 그거를 배우자와 착첩하는 관계를 그걸로 끊어냈기 때문에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박지만 회장이 예. 하나 이긴 건 있네요. 네, 아들이 넷이고 네, 삼성과는 아들이 하나네요. 딸이 하나고. 예. 예. 일단 자식 혹은 박 회장 쪽에서 이겼습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요, 우리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하는데 우리 너무 잘 살아야 하는 사람요.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자녀를 생산하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좀 다정함은 있어도 육체적으로는 좀 서운해질 수가 있잖아요. 멀어지고 그렇게 액땜을 해서 곧 자식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저 이재용 회장님은 먼저 얘기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재용 회장님은 무신년 무월 갑자 생일입니다. 자, 어제 얘기했죠. 이 무토는 암으로 표범 또 뭐지? 늑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암으로 표범이기 때문에 이런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안 갑니다. 표범은 그 암으로 표범 가죽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죠. 그래서 보는 순간 재성이 이렇게 투간이 되면 재물로 갑니다. 재물로. 그래서 이 늑대는 이 소나무 옆에 늑대는 약한 상대가 아닌 강한 상대를 향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 땡내는 재벌의 반열에 이거요 무신의 무토 박사님도 무신의 무토 있거든요. 박사님도 고구려 때 3대 5대가 충성을 했던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여부리 같은 한국의 여부리 같은 사람이 고려 때 있었습니다. 이 무토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려 때부터 충성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이런 기운을 가득 먹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는 사냥이 끝나면은 암컷과 수컷을 먼저 먹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사냥한 이 아버지 늑대는 자기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가 먼저 먹으면 먹은 걸 토해서 몰랐었죠, 여러분들? 늑대도 먹은 것을 토해서 내 새끼에게, 내 배우자에게 먹입니다. 가정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육식갑자, 갑자올주 병인정묘 무진기사에서 무토가 가장 강합니다. 가장. 그리고 이 갑자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선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가 어떻게 한 것을 들었다더라 이런 말도 불경스러워서 안 하는 참 이재용 회장님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우리의 자손이고 이런 사람은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아야 하는 이 회장님의 팔자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지 말 마시고요. 참 정말 본받아야 할 게 처음 1부터 100까지 나무랄 때가 1점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가정적이고 그거는 뭐 우리가 저기 얘기할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요 제가 2000년부터 충정로에 왔는데 2001년부터 그 삼성과의 그냥 아무 상관이 1점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의 우리의 민족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같이 여러 신도분들, 폼생폼사 시청자분들, 지지자분들 기도하면서 꼭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고 저기 충북역 우리 원룸사는 이 재벌 오너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리는 곳을 유명한 곳입니다. 예. 자, 그럼 두 분 다 정리가 됐나요? 아니 박 회장님은 안 했어요. 박 회장 남았나요? 예. 자, 박 회장님. 예, 그럼 이제 박 회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박지만 예. 회장 이주그룹에. 저 무술생 갑자 이것도 갑자월이네. 이거 큰일 났네. 병이 이거 대단하네.
부모 입장에서 목화 통명의 자식이 태어나니 여기도 이 기운에서 소나무처럼 아름다운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양쪽에서 이것도 태양이고 이것도 태양입니다. 양쪽에서 태양을 비춰주니 중년 이후부터 참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도 100%참 하나에서 100까지 버릴 게 없는데 하나 빈 거. 효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효신, 올빼미 효, 올빼미 신. 효신의 성분으로 어머니, 갑자 어머니, 여기 갑자 일생, 갑자 어머니, 나의 유경수. 참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무술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버지요. 그렇게 해서 모친으로 인한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요거 하나만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뻗고 또는 그 마른 꽃들 있죠. 마른 꽃, 플라스틱 꽃 이런 걸 이렇게 좀 배치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효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이 막 불화한다고 하면 혹시 뻐꾸기가 뻐꾹뻐꾹 우는 시계가 있지 않아요? 하면 거의 90%가 있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시어머니한테 제가 혹시 마른 그 플라스틱 꽃은 있지 않아요? 아, 며느리가 디스플레이용으로 플라스틱 꽃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진열을 했대. 사실 또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배우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진열하게 아름답게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는데 플라스틱 꽃이나 마른 꽃이나 또 말린 꽃 있죠. 생화를 갖다 말린 거. 그 우리 수분이 빠져서 말라 비틀어진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죠. 물론 이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풍수에서는 그런 거는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려라 말어라는 안 하지만 설명을 하니까 뭐 버리고 말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병자가 있으면 드라워 플라워나 말린 꽃이나 또 플라스틱 꽃이나 또 뻐꾹뻐꾹 뭐 소쪽 또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치워둘 필요는 있습니다. 둘 다 너무나 아름답죠. 무술, 갑자, 병인, 일주, 무신, 무오, 갑자, 일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으로 팔자를 논하지 않고 딱 두 개의 선택지만 있을 때 그 개와 원숭이가 종래에 다툴 때는 처음에 합인데 한 가지만 놓을 때 1등 뭔지는 몰라도 1등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종래에는 술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모르고 다 떠나서 얘기할 때 종래에는 자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둘이가 똑같이 와서 친구가 똑같이 왔는데 충북 청주에서 국회의원을 내 아들들 둘이 다 나간대. 누가 양보를 해야 할까요?는 저는 이렇게 해서 누구를 양보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건데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둘이가 거의 막상막하의 사주에서 두 사람이 내 아들을 시킬까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팔자를 밀어놓고 다 필요 없어 띠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띠도 똑같이 술띠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좋아 아들이 누가 더 많은가 내가 나한테 묻지 말고 아들이 누가 더 많은가 거기에서 아들이 많은 사람이 나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 그리고 되고 나서 이제 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박 회장님과 이 회장님의 팔자를 이렇게 풀었고 그러면 이제 박 회장님 아들은 세형. 그 아들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박지만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사주를 풀었는데 네. 자, 이 두 분은 뭐 당연히 그 송구영신 그 동지 기도나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뭐 이런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보는 궁금할 것 순간, 같습니다. 보는 순간 갑자가 여기 있으니까 딱 보는 순간에 우리 관세음보살님, 여러분들 옴마니 밤매움 산스크리스토의 옴마니 밤매움 우리가 매일 떠들잖아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어떤 때는 동동 치면서 옴만 얘기하는 데도 있죠. 그게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입니다. 응? 뭐 저도 책에서 본 겁니다. 산스크리스토 뭔지 몰라도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어느 종단에 가면 이것만 계속 저 외우는 데가 있죠. 그거는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육자대명 왕지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관음보살님의 기도를 딱 해야죠. 보는 순간.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평생 관음보살님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무자월에 자수가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음 기도로 넘어가야겠죠. 네. 예, 자 다음은 이재용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지호 소위 해군 네. 소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둘 다 같이 써놓을게요. 예, 그 다음 순서는 네. 박지만 회장의 아들 박세현 네. 이병입니다. 이병. 아직 근데 신병 교육대에 아직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개업 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래도 이병. 아 이병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회장님 자녀분은 사주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럴 땐 저희가 사주를 모를 때는 글자를 천자문이나 삼천자 갖다 놓고 딱 집어서 풀이를 합니다. 그게 전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풀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공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 중에 하나를 그냥 오늘 경진일에 요번 달 무자월에 경진년에 무자월에 오늘 일을 갖다가 끌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2000년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경진년, 무자월, 지금 월이죠. 경술일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 자녀분을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서 강의상형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는 제가 삼성의 그 회장님 댁에 그 일화를 끄집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는 얼마 전에 그 대단한 젠슨 황이 한국에 방문해서 화제를 주었는데 그 젠슨 황이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이 숨통을 기회를 준 대한민국에 감사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까치의 설화까지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온 걸로 인해서 알려졌죠. 고 이건희 회장님과의 일화를 밝혔는데 당시 젠슨 황은 회장님께 이 회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이 회장님이 이런 소규모 벤처 창업자니 이런 걸 떠나서 손편지 메일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님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고 이 회장님께서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의 변화를 시키며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는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썼고 그런 탁견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해서 한국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지포스 그래픽 카피를 팔기 위해서 용산에 왔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의 PC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역사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운의 자제분이기 때문에 뱃속 태아에서 때부터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팔자 뭐 토가 어떻고 경금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물론 이재용 회장님께서 자녀분한테 세습해서 회사를 물려준다고 하지 않았지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팔자 구조이다. 참 너무 상대방들이 왜 세습을 하냐 하는데 아니
김씨가 김씨로 이어지지 김씨가 신씨로 됩니까? 그러면 신씨가 신씨로 이어지지 신씨가 뭐 박씨로 갑니까? 그리고 일본이고 앞선 나라들 보십시오. 그 CEO들 데려왔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입니까? 왜 그거를 자꾸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만한 팔자는 하게끔 해야죠. 하게끔. 응?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정서적으로 한국이고 동양이고 미국이고 정서적으로는요. 자기 자손한테 세습을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여기서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 다음은 그럼 우리 예. 박지원 회장의 아들 예. 박세영 군의 사주 좀 봐주시죠. 예. 을류 기해인데 자 이거는 아버지와 화생토로 이어지고 이내가 한목을 하고 자유기문은 귀문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은 신의 배합의 조화입니다. 신유술 합이고 이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팔자한테는 하늘천, 천우, 신조 오른쪽으로 봐도 돕고 왼쪽으로 봐도 돕고 귀신까지 돕는다이 천우신조 하늘천 도울우 귀신신 도울초 천우신조의 혜택을 입는 사주이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팔자의 구조가 두뇌가 총명하다거나 사상이 건전하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다 총망라하게 하는 얘기. 너의 사주는 천우신조인데 여기 해수관음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해수관음은 결국 뭡니까? 인 호랑이요. 물이니까 용이 아닙니까? 용이라는 거를 쫙 끌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진. 이거는 허자 보이지 않는 글자에서 용이라는 글자를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과 월에서 딱 이런 거는 이제 무속인들한테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보이네. 동서남북 용이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40세에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은 부록이요 50에 지천명을 이루리라. 그래서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남아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용이 보이니까 미래의 세계로 뻗어가는 학습을 하고 군대 어디로 갔다고 했죠? 여기? 해병대로 갔죠. 색대. 해병대. 그러니 뭐 해병대로 갔으면 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해병대? 해병대는 무서워서 응?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해병대는 귀신 잡는 그렇죠. 부대를 이제 해병대라고 그러는데. 예, 천호신조 귀신 근데 잡은. 이제 이 박세영 군은 해병대 중에서도 이제 해병대 수색대를 지원해서 갔으니까 해병대 수색대를 또 해병 중에 또 해병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이재영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 회장님도 관음이니까 물하고 그래서 깊은 관계가 있는데 팔자에서요 이 진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구조로 펼쳐집니다. 너무 신비하고 신비롭습니다. 예. 어떻게 자, 이게-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자, 이제는 두 아드님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소위는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붙여야 되나요? 아까 저기 제가 늑대 얘기 아버지의 늑대 얘기도 했는데 이 기운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산신기도 우선은 산신기도를 하면은 아주 흡수가 좋죠 여기. 그래서 많은 도움이 있다. 도울주 천호신조 여기. 그리고 여기 이 2세 박 회장님 댁 2세에도 산신기도 기토니까 기토를 하면은 번뜩이는 신비한 기운이 있고 그 조상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호신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산신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부닥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서 좀 지혜가 싹 트고. 아니 박지원 회장의 아들은 해병대 수색대면 해병대 하루 일과가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용왕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신기도가 자, 아니라? 이제 여기 이어지는 겁니다, 박사님. 신유에서 토를 끌어오면서 산신기도로 이어지면서 용을 제가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필수가 용궁기도, 용왕기도죠. 응?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박 회장님한테는 이게 금계포란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월강사에서 금계포란형은 결국은 용의 기운을 따라가는 기운이니까
관음 기도를 이어가면서 용궁 기도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박사님도 급하시니까 제 설명을 다 듣지를 않고 기운이 갔는데 우리가 그 박 회장님 자녀분은 용궁 기도는 필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이재용, 이지호 네. 이 부자간 그리고 예. 박지만, 박세현 부자간의 좀 정리된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래서 네. 산신기도고 용궁기도고 관음기도고 이런 모든 기도는요. 또 물론 이제 여기는 일일이 삼재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장님도 이 기도를 올리게 되면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재앙이 왔다 해도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이며 동지기도, 삼재기도 이런 것이 있고 큰 틀에서 산신기도도 있고 관음기도도 있고 우리의 용궁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분들이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운 뒤에는 내리막길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는 게 인생사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기업입니다. 어려운 게 닥치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동지기도요, 삼재기도요, 산신기도요, 용궁기도요, 관음기도요 모든 것을 다 끌어와서 기도를 이뤄야만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다 품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정진하십시오. 기도를 올릴 때는 시련은 성장의 계기가 되고 재앙은 복의 씨앗으로 변하게 되니 저희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여러분들의 평안함이나 박 회장님, 이 회장님 자녀분들의 평안함이나 이런 걸 모두 후원하는 이 노후나 모든 거를 후원하는 월강사이며 그분들의 기도 발언이 모두가 잘 이루어지도록 응원합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